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붉은 경광등이 깜빡이면서 복도에 긴장된 공기를 흘려보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느낌이었다. 거실에는 경찰관 2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침실에서는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전현이야! 내 물건을 다 훔쳐간 도둑! 나는 믿을 수 없어 몸이 굳었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 나를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정입니다. 45살이죠. 20년간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케어가 제 전문 분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 후 강남구 아파트 상가에서 메모리 카페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을 뜻하는 이름이죠. 남편 민호는 47살입니다. 강남의 명문 중학교에서 15년째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남편에게 맡기면 안심이라는 말을 듣는 분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정수는 75살이십니다. 1948년생으로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강인한 여성이죠. 젊은 시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특히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과 통장은 모두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돈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 당시엔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치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세심하게 케어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잘해.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0년간 쌓은 전문성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도 저를 믿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니까 어머니 일은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 가정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카페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특히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오셔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경력 덕분에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가끔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죠. 그런데 2023년 여름, 어머니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하신다거나 방금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간호사의 경험상 이런 증상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방금 먹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시거나 며칠 전에 돌아가신 친구분을 기다리며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다정하게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 하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하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2023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검사, 인지기능 검사까지 말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로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케어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진단 결과를 듣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담담해 보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내가 이상하더라.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0년간 치매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치매의 진행 단계도 알고 있고 대응 방법도 숙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줬을 때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전문가니까 다행이야. 다른 집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민호는 저의 전문성을 믿고 더욱 학교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케어는 제 몫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면서도 집안의 귀중품이 어디에 있는지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금반지가 어느 서랍에 있는지, 목걸이는 어느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지, 심지어 통장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처음엔 오랫동안 관리해 오신 물건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아, 너만은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신뢰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죠. 카페 일과 어머니 케어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맞춰드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켜드렸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활동들도 함께 했습니다. 202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돌아와 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야, 내 금반지 어디 갔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금반지요? 어떤 반지 말씀이세요? 내가 침실 서랍에 넣어둔 금반지 말이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함께 찾아봤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너밖에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민호는 회사에 갔고 집에는 너만 있었어.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반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신뢰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도둑 취급을 받다니요. 어머니, 제가 언제 반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물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 눈엔 다 보여!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민호를 맞이하셨죠. 민호야, 회사에서 고생 많았구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잖아. 곧 기억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며 다른 귀중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목걸이, 팔찌, 심지어 통장까지 모든 걸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물건을 숨기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이었어요. 부엌 찬장, 세탁기 위, 제가 청소할 때 손이 닿는 곳들 말입니다. 왜 하필 그런 곳들일까 의아했지만 당시엔 치매 증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저를 보는 눈빛이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로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로서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카페에서 돌아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일로 저를 의심하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서 우리 집 얘기를 다 떠벌렸지? 카페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런 추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손님들 차 만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내가 몰랐을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만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년간 함께 살면서 어머니 입맛에 맞춰 정성스럽게 해드린 음식들을 말입니다. 독을 탔을 수도 있어. 먹기 싫어. 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독을 탔다니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다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산 나물도 무쳐드리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 드시던 음식들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네. 못 먹겠어. 결국 어머니는 직접 컵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년간 치매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저를 신뢰했는데
정작 가족인 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고 계시니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없어졌다고 하실까 봐요. 카페 일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집 상황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수정아, 고생이 많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 미안해. 민호 앞에서는 이런 따뜻한 말씀까지 하셨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치매 증상이 맞나 싶었어요. 민호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으신데? 민호는 제 말을 과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즈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민호의 누나인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49살로 1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2023년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상황이었죠. 영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수정 언니,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영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정적이었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간호사 출신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집 같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제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는 게 식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전문가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카페 일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영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요양원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전문 케어도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꾸만 비슷한 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통장이나 귀중품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영희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흘렸어요.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잘 관리해야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수정 언니가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힘드시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영희의 이런 행동들이 불편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재산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죠. 오히려 민호는 영희의 관심을 고마워했습니다. 누나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다행이야. 우리만 감당하기엔 벅찼는데. 그런 민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계속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 다리가 풀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경찰관 두 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침실에 계셨고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경찰관 한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도둑질이라뇨. 저를 도둑으로 신고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전현이야, 내 물건을 다 훔쳐간 도둑!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에요. 알아, 너 같은 도둑년. 경찰한테 다 신고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정말 도둑으로 보이셨던 걸까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착각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셨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오는 걸 본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더라. 간병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던 분들도 어색한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치매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저에게 위로는커녕 체면 걱정만 하다니요. 20년간 간병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전문가라는 자부심도 무너지고 가족들의 신뢰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영희가 다음 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영희가 너무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는 조용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영희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어보았습니다. 오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상태가 이 정도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수정이가 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재산이 적지 않잖아요.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15억은 되고 예금도 상당할 텐데요. 수정 언니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돈을 보면 변한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요즘 어머니가 수정 언니를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희의 말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당연히 가족 중에서 해야죠.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재산 관리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제야 영희의 진짜 속셈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요양원 얘기도 성년 후견인 얘기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오빠, 어머니 상태 보셨잖아요.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 상태예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게 된 것도, 귀중품들을 숨기기 시작한 것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희와 민호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혹시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치매가 심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관찰력을 다시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치매 환자를 돌봐온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먼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던져봤죠.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5일이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점심에 뭘 드셨어요? 미역국하고 밥, 김치 먹었어. 이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억들은 가물가물해 하시면서도 귀중품의 위치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청소할 때 실수로 조금이라도 위치를 바꾸면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내 목걸이 상자가 왜 여기 있어? 분명히 저쪽에 뒀는데. 이런 반응을 보실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민호 앞에서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수정아, 저녁 준비 고생 많다. 민호야, 회사일 힘들지? 평범한 가정의 따뜻한 어머니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호가 나가고 저와 단둘이 남으면 금세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뀌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옮기는 소리 같았어요. 살짝 문틈으로 보니 어머니가 또 귀중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너무 정확했어요. 치매 환자라면 보일 수 있는 혼란스러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정아, 잠깐 이리 와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미안하다.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널 힘들게 했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혹시... 그래, 나 연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년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갈 거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그년 미국에서 사업 망해서 빚더미야. 내 재산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호시탐탐 지회를 누리고 있어. 민호도 모르고 있지. 저는 어머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의심하시고? 너를 이용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만이 진짜 나를 걱정한다는 걸 알거든. 다른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기억나? 편지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간호사 시절에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내가 담당 간호사였잖아. 그때 너한테 받은 편지야.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특별히 더 신경 써드렸던 기억이요. 그때 네가 써준 편지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가족처럼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어. 너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신뢰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시고 경찰까지 부르시면서요? 그래야 영희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귀중품을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숨긴 것도, 민호 앞에서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영희 씨가 정말로... 그년, 내가 다 알고 있어.
미국에서 투자 사기당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어머니는 영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것도 어머니의 재산을 누린 것이라고 하셨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영희가 미국에 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몇 번 전화했거든. 그때 녹음해놨어. 어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영희가 돈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아니, 1억만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녹음 내용을 들으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영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희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야. 작년에 온 거지.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의도적으로 파악하려고 했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연세가 드셨으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도와드릴게요. 이 편지를 보고 어머니는 영희의 속셈을 완전히 파악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연기를 시작한 거야. 영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치매 연기를 했지. 그럼 병원 진단은요? 그건 진짜야. 조기 치매는 맞아.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어. 다만 영희와 민호 앞에서는 더 심하게 연기한 거지. 어머니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실제 치매 초기 증상에 과장된 연기를 섞어서 영희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 했던 거였어요. 동시에 영희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려고 했던 거고요. 어머니, 그럼 저한테는 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이 진짜 가족이니까. 20년 전에도 지금도 말이야. 어머니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희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했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영희가 민호와 함께 정식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해 얘기하러 온 거였어요. 오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영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도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수정이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때 저는 어머니께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영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영희야, 그만하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네 속셈을 다 알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료하고 단호했어요. 미국에서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오른 것도 알고 내 재산 노리고 한국 들어온 것도 다 알아. 영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증거도 있어. 네가 보낸 편지들, 돈 달라고 했던 전화녹음 다 있다고.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치매 때문에. 치매? 연기했어. 인연의 본색을 보려고 말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영희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실패, 쌓인 빚,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를 속였다는 거야? 오빠, 나도 살아야 하잖아. 어머니 재산으로 빚만 갚으면. 그래서 어머니 치매라고 하면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거야?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영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네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를 속이고 수정이까지 힘들게 하면서. 영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절박했어요. 민호도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수정이도 미안해. 네가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의 어려운 상황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수정아, 20년 전에도 지금도 넌 정말 내 딸 같아.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연기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게.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학교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영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오해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